안녕. 과학협동 유튜브 사이콜라의 과학하는 아재 사이클이야. 지난번 영상에서 인공지능 의사와 변호사를 봤잖아. 오늘은 은행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핀테크를 소개할게. 핀테크는 금융 파이낸스의 앞글자 핀과 테크놀로지 앞글자 테크를 합성한 말이야. 번역하면은 금융기술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산업에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정보기술, IT가 접목된 디지털 금융을 말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적용된 AI 핀테크를 알아볼까? 자, 그럼 우선 금융이란 말부터 보자고. 금융이 뭐지? 금융은 자금의 융통, 더 쉽게 말하면 돈의 흐름이야. 돈은 또 뭘까? 돈은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표시한 일종의 상징이지. 돈은 시장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어. 원시 시대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겠지? 바나나와 생선을 맞바꾸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물물 교환이야. 근데 물건은 무겁고 옮기는데 힘이 들잖아? 그래서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인 대체물을 고안했어. 처음에는 금, 은처럼 가치가 높은 금속을 썼지. 이게 금화, 은화야. 은화 한 개는 바나나 100덩어리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말이야. 그런데 금과 은도 옮기다가 도둑도 맞고 아주 힘들잖아. 그래서 아예 종이에 금화 한 개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를 은행에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국가가 보증을 섰어. 종이돈, 지폐의 탄생이지. 자, 생각해봐.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 어떻게 10,000원의 가치를 갖겠어?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니까 믿고 쓰는 거지. 이거를 공신력이라고 해. 공공의 신용, 즉 국가가 신뢰를 보장한다는 뜻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나라 돈은 그 나라 은행이 물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치를 약속해 주는 거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생략할게. 지금까지 현대의 돈, 지폐의 탄생을 봤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돈의 흐름은 숫자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 여러분이 친구 결혼 축하로 돈을 송금을 했어. 내 통장에서는 숫자가 줄어들고 친구 통장에서는 숫자가 늘겠지.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결국 은행의 숫자 조정으로 압축이 되는 거야. 은행은 이 일을 대신해 주고 고객인 개인이나 기업에 수고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왔지. 그런데 은행의 이런 금융 업무들이 컴퓨터로 전산화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들어갈 빈틈이 나타난 거야. 은행이 종이장부에 적던 숫자를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입력하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생긴 거지. 디지털의 특징은 무한복제, 시공간 초월, 그리고 한계 비용 제로거든. 1,000개, 10,000개를 더 만들던 또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고 지구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추가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야. 특히 공간을 이동하는데 전혀 돈이 들지 않아. 우리가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팔고 사는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는 외국으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거든. 그런데 이게 무지 복잡하고 비싸. A나라 은행하고 B나라 은행, 그리고 중간에 도와주는 C은행, 이렇게 서너 개의 금융기관이 돈의 액수를 맞추는 정산을 맞춰야 되거든. 이게 며칠 내지는 몇 주일씩 걸렸어.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송금, 수금을 하면은 아무리 먼 나라도 1초 만에 수수료 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어. 은행이 필요 없어. 핀테크 혁명이 시작된 거지. 자, AI 핀테크의 세계를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금융의 기능은 돈을 잘 돌아가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저축하고 빌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물건값을 치르고 월말에 카드 대금도 납부하잖아.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카카오나 토스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 지불과 결제, 송금, 예금과 대출, 이런 업무를 그동안 은행 같은 금융기관만 독점적으로 했거든. 그런데 IT 회사들이 이 영역으로 새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핀테크로 확 바뀌어버렸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사실은 금융산업은 디지털화하기에 쉬운 특징이 있어. 돈은 숫자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1억 원 하는 숫자는 통장에 찍혀 있는 가상의 숫자일 뿐이거든. 숫자 데이터는 컴퓨터가 다루기 가장 쉬운 분야지. 또 반복적으로 정형적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한 달 동안 여러분 신용카드 계산서 본 적 있어? 늘 들어오던 돈이 들어오고 나가던 돈이 나가고.
이렇게 특정한 규칙의 리듬, 즉 알고리즘에 맞춰 자동화하는 것도 AI가 쉽게 하는 분야야. 은행이 핀테크로 변하면 뭐가 좋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변화가 가장 커. 이거를 내 손안의 은행, Bank in my hand 또는 My Bank라고 해. 내가 찾아가던 은행이 가만히 있어도 내 쪽으로 와서 내 손바닥 위로 딱 올라온다는 거야. 스마트폰 앱이 모든 금융 업무를 하니까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자, 이런 마이뱅크 다음에는 마이데이터 단계로 넘어가.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내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전에는 은행과 은행 사이에 높은 벽이 있었어. 그래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두 군데를 이용하는 손님은 두 개의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됐지. 그런데 이제 은행 한 군데 앱만 열면 다른 은행의 계좌도 모두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농협 통장의 돈을 하나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자기의 금융정보, 마이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은행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소비자에게 돌려준 거야. 고객 입장에서는 마이뱅크,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오픈뱅킹, 즉 은행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거지. 핀테크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핀테크를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챗봇이나 로봇 어드바이저야. 여러분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문의를 할 때 옛날처럼 안내 직원들과 말하는 경우보다 챗봇과 대화하면서 금리나 대출 조건을 상담할 기회가 더 많아졌을 거야. 메신저나 음성으로 상담해주는 이 챗봇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대화 머신이야. 로봇 어드바이저는 증권회사에서 앞으로 오를 만한 주식을 추천해 주거나 고객의 자산을 더 불려주는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해주지. 업계에서 오래 일한 금융 전문가들이 하던 일을 AI 시장 분석 기계가 막강한 계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신해 주는 거야. 앞으로 로봇 어드바이저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수준도 아마 더 높아지겠지? 지금까지 은행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보험도 핀테크가 적용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 자동차 보험은 1년에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었거든. 가입자의 운전 습관, 차의 연식 같은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긴 거지. 그런데 핀테크 보험사는 차의 운행 데이터를 센서로 측정을 해서 차가 달린 만큼 그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어. 100만 원 내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아파서 6개월 차고에 차를 세워 만났는데 1년치 보험료를 내면 억울하겠지? 그런데 새로 나온 보험은 6개월치를 빼고 보험료를 받는 거야. 어때? 좋지 않아? 또 여러분이 휴가 갈 때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 되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펫 보험도 나왔어. 보험회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작은 보험 시장은 돈이 안 된다고 신경을 안 썼거든. 그런데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사고, 사망 위험 같은 정밀 데이터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한 거야. 은행과 보험에 적용된 AI 기술은 앞으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많이 내놓을 것 같아. 자, 인공지능이 바꿔나갈 금융산업 핀테크의 미래가 나도 궁금해. 오늘은 금융을 찾아간 인공지능 핀테크를 알아봤어. 그동안 여러분 인공지능 의사, 법률과 금융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알아볼까요? 인공지능 게임 재밌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사이콜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